여보세요? 네. CCTV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일하면서 겪은 일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 친구 얘긴데, 네네. 친구가 22살인데, 네. 그 대학교 1학년 때 일이라서 한 2년 전쯤일 거예요. 그 기숙사 살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기숙사 살면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천천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 이야기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기 편하시고 저도 편하라고 일단 주어를 저로 지칭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때는 2년 전이고 대학교 막 입학해서 1학년 때 이야기인데 제가 기숙사를 다녔어요. 기숙사가 일단은 저희 학교가 불교학교인데 기숙사가 신사와 구사가 있어요. 신사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뭐 좋고 시설 좋고 그런데 6층까지 있고 대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구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벌레도 좀 많이 나오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런데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제가 기숙사가 5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서 5층이다 보니까 6층을 계단을 타고 오르내릴 그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숙사 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 기숙사 방 번호를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508호였는데 기숙사가 507호부터 있는 라인이라서 제 왼쪽에는 507호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이제 509호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그런 라인인데 거기가 방음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조용할 때 되면 바로 옆방에서 뭐 문 열고 신발 벗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뭐 하는지 다 들리거든요. 그렇게 방음이 안 되는 기숙사였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랑 룸메랑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옆방에서 무슨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왼쪽에서 들렸기 때문에 507호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 새벽에 이제 막 과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민해 있던 상태인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막 막 들리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일단은 당장 나가서 507호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고 왜 비명을 지르냐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이소에서 살 법한 물병 한 여러 개가 막 바닥에 막 깨져 있는 거예요. 바닥이 막 난장판이 됐고 그리고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그게 그 507호에 계시던 분 다리 떨어져가지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다리에 막 박혀 있는 거예요. 큰일이 났으니까 당황해가지고 구급차를 불러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일단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병원을 좀 가시라고. 근데 저희가 나중에 점호할 때나 그렇게 사감이 들릴 때 방 불이 막 켜져 있으면 그걸로 별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알아서 내려갈 테니까 그냥 불만 꺼주고 가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보내드리고 저랑 제 룸메는 이제 507호 들어가서 이제 저희 습관대로 불 켜져 있는 데를 다 끄고 문까지 다 닫고 나왔어요. 하면서 안에 사람이 없는 것도 다 확인을 했고 그러고 나왔는데 한 2시간인가 3시간쯤 지났나 갑자기 옆방에서 유리 치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되게 시끄럽게 절그럭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치신 분 룸메분이 들어와서 유리 치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룸메가 막 이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야 방금 누구 들어온 소리 들렸어?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 룸메가 치우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 우리 들어갔을 때 방에 아무도 없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때 조금 이제 피곤해서 비몽사몽한 상태라서 우리가 그 과제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서 문 들어온 소리를 못 들었나 보지라고 그냥 그렇게 해프닝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다치신 분 룸메분이랑 목요일날 그러니까 그 목요일날 교양이 겹치거든요. 목요일날 그 언니랑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닌데, 네, 옆방이기도 하고 교양이 겹치기도 해서 종종 오가면서 인사도 하고 살갑게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교양에서 만났는데 그 룸메분을 보고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그냥 뭐 어물쩡하더니 막 그 뒤로 계속 피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피하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왜 피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 언니랑 점점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교양에서 조별과제가 있어서 근데 그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조가 돼서 그 조별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언니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그날
왜 나를 그렇게 피했냐. 진짜 말도 없이 피해서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빴다. 왜 피했는지 알려줬으면 내가 기분이 좀 덜 나빴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가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뭘 했다고?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싸우게 됐어요. 너네가 그 언니가 하는 말은 너네가 우리 방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방이 난장판이 났냐? 그러면서 그렇게 역정을 내길래 너는 그럼 언니는 그 새벽에 그 유리 치우는 소리 그 시끄럽게 내면서 굳이 우리를 시끄럽게 했어야 됐냐? 우리가 그때 깨어있기에 망정이지. 자고 있었으면 그 새벽 5시에 갑자기 깨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언니가 무슨 소리야? 내가 유리를 왜 치워? 니네가 치운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치웠는데 그냥 문 닫고 불 끄고 나왔을 뿐이야 라고 했는데 그 언니가 말하기를 자기가 병원 간 그러니까 다치신 분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유리가 다 치워져 있었대요. 근데 흙먼지 발자국이 막 엄청 어지럽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 조각이니까 맨발로 밟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신발 신고 올라갔나 보다.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침대에 누우려고 다친 룸메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는데 침대 아래에 막 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막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다치도록 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먹고 아 얘네가 진짜 사이코패스구나. 진짜 일부러 이렇게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그때 화가 너무 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피했던 건데 그 말을 들은 이제 저희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짓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언니가 말을 지어내는 건가 싶어서 우리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CTV를 돌려보기로 했어요. 혹시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감실에 내려가서 CCTV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CCTV를 보려면 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CCTV를 돌려 판독을 하려고 내려갔는데 일단 처음에는 사관님이 되게 화를 내셨죠. 이런 거 가지고 CCTV를 돌려보냐 되게 번거롭게 한다 이러면서 조금 짜증 내시면서 일단은 CCTV 판독을 요청을 했으니까 일단 그거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럼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네 이거 확인을 해서 만약 너네 둘 중 한 명이면 진짜 너네 큰일 난다. 내가 너네 한 명 중 그 사람한테 벌점 다 몰아주고 불경 뚝배기 쓰게 한다 이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판독을 기다리기로 했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판독한 거를 보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감님이 보여줄 수가 없대요. 왜 보여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안 된대요. 이게 답답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계속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갈수록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여줄 수 없다 가 아니라 뭔가 되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처럼 약간 뭐가 있는 것처럼 파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기숙사에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이게 위험한 일이니까 CCTV 판독을 요청했는데도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안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에타에도 올릴까 싶었어요. 룸메가 에타에 올릴까 했는데 근데 기숙사 사감님 진짜 싹싹 빌면서 진짜 제발 안 된다고 제발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갑자기 기숙사 공지가 떴는데 형사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CCTV 판독을 요청하려고 기숙사 사감에 오지 말라고 그런 일로 CCTV 요청을 하면 벌점이 들어간다고 갑자기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이익이니까 일단 저희는 계속 외쳐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기숙사 신사와 구사가 같은 사관님 2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그 옆에 그때 그 룸메 언니가 저기 아래쪽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근데 그 언니가 그 장학금을 받아다가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아서 학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판독을 요청해 달라고 계속 밀어붙이면 왠지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그분이 나중에 기숙사 들어오실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이상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희는 무서우니까 일단은 서로 그 집 맞다 내가 사실 그거 유리 조각 다 뽀개가지고 언니들 자취라고 거기다 넣어놨다 내가 사이코다 이러고 아니다 내가 그랬는데 너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랬던 거다. 서로 그랬다고 이렇게 해프닝이 넘어가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그 라인에서 이상한 일이 조금 종종 벌어졌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2인 1실인데 막 기숙사 방에서 누가 한 명이 더 사는 것 같다 이러고 그 친구 얘긴데 친구가 끝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 룸메가 자꾸 내 옷장에서 뒤져가지고 빌려입고 아무런 말도 없이 빌려입고 나가는 것 같다 했는데 정작 룸메는 방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건 또 저희 방 얘기인데 저희가 그 6개월 기숙사를 6개월을 살았는데 6개월 살면서 매번 창문을
닫고 나갔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창문을 닫고 나갔고 다른 룸메도 창문을 꼭 닫고 나갔대요. 근데 진짜 6개월 살면서 단 한 번도 창문이 닫힌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열려 있어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고, 그리고 아직도 CCTV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매번 기숙사 1학년생이 기숙사 들어올 때마다 얘기를 해주면서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아, 네, 이야기. 아, 근데 제가 잠깐 스토리라인이 꼬여서 그러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CCTV를 공개를 못 한다 그러고 장학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서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일주일 뒤에 보러 왔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 CCTV를 공개할 수 없다고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상하니까 일단은 그게 불이익이니까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근데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면 이제 기숙사 사장님도 이제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죠.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숙사 구사랑 신사랑 같은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요청을 했다가 못 보이면 그 옆방에 사시는 분이 그 장학금을 받아다가 가정 형편이 조금 안 좋아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기숙사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럼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언니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였어요. 공개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 사감이 말도 범인이 아니라 사감이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범인이겠죠? 뭐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때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일일 텐데 나중에 나온 말이 그러니까 형사 고발 문제가 아니라면 오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뭐 동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발자국이 있고 그러면 뭐 대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같은 기숙사 사람이라면 분명 그 사람한테 처벌이 돌았겠죠? 그리고 공개를 안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볼 땐 불륜 현장이 맞는 것 같아. 누군가 들어가서 불륜 현장을 불륜 선생님? 뭐 사감은 아닌 것 같아. 사감은 그랬으면 애초에 CCTV를 못 받았을 거고 안 받았을 거고 그죠? MSG 조금만 넣어서 범인이 누군 것 같아요. 만약에 MSG를 넣는다고 하면은 누가 범인인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MSG를 논다 그러면 네. 사람이 아닌 무언가라고 아니 근데 그게 계속 뭐 2인 1실에 누가 사람이 또 한 명이 더 사는 것 같다고 그러고 누가 자꾸 옷을 훔쳐간다고 뭐 이게 훔쳐가는 것도 빌려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빌려간다 그랬고 자꾸 누가 문을 열어두고 문을 열어둘 이유는 솔직히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장난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 보면 뭔가 다른 인간의 안에 무언가가 아니었을까. 이게 보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는 다른 누군가가 찍혔거나 만약에 여러분들 기숙사에 노숙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 방범창 닫았어요. 다 닫아.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대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 잠가 놓을 텐데 문제는 CCTV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부 안에서 일이 생긴 거고 그쵸? 내부에서 네. 건들 수 없는 사람이고 건들면 좀 사감이 곤란해하는 사람 그리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다.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그때 사감님이 에타에 올릴까도 싶었는데, 그때 하지 말라고 싹싹 빌었던 이유가 기숙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CCTV를 공개하면 이상한 소문이 안 나지. 그거는 근데 잘못된. 그때 공개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건들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겠지. 아니면은 왜 군대에서도 그러거든. 군대에서 뭔 일이 터지면 숨기기 네. 급급해. 숨기기. 왜냐면 그 진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보완은 해요. 다. 제가 볼 때는 사감은 일단 범인이 아니지만 사감이 봤을 때 건들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미스터리긴 한데 CCTV가 공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땐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약 올리고 그러지. 안심해야 되는 건가? 그럼요. 그리고 사감이 만약에 귀신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사감이 그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귀신이 나오는 걸 자기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무당을 불렀겠지. 근데 공개를 하게 되면 또 혼란이 생기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니요. 귀신이었으면 오히려 몰래 무당을 불러가지고 하든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감이 귀신을 봤으면 그만두지 않을까? 그렇네. 그치. 그렇네. 여긴 저주받은 곳이 하면서 그만뒀겠지. 나 같아도 그만뒀겠다. 그죠. 무서운데. 편의점에서 귀신 나온다고 생각해봐.
일할 거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치워놓으면 계속 바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재밌어? 아, 그건 좀 빡치겠다. 친구 썰 있으면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 친구 썰 있으면 한 번씩 아, 또 진짜요? 예, 연락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하나 더 있긴 한데. 아, 있어요? 아, 그럼 더 해줘요. 아니, 다음번에는 왜 돼요? 제목을 좀 완결 안 난 걸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 설마 너무 아니겠지. 스포성이 강했구나. 아니요, 설마 아니겠지. 오케이. 반전이 있겠지 이랬는데 너무 아. 정직해버렸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진짜 설마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는데 진짜 공개를 못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뭐 이야기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것도 그 친구 이야기예요. 그 친구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사주팔자가 좀 꼬였나? 아유, 어떡해. 장난이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제목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 좀 해줄까요? 이거는 이제 더 올라가서 그 3년 전 이야기예요. 고3 때, 고2에서 고3 올라가던 그 시기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진짜 많이 자면 1시간 자는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자는 정도로 공부를 되게 빡시게 했어요. 대학을 잘 가려고. 그래서 야자도 끝나고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다가 매번 새벽 한 2시쯤에 들어와서 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짜서 돌아다녔는데 집에 갔는데 저희가 공동 현관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부터 한 2월쯤인가? 그때서부터 매번 어떤 그 남성분이 검은 후드를 이렇게 푹 눌러쓰고 제가 이제 공동현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갈 때 뒤에 계셨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이쪽에 사시는 분이신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예를 들어 14층에 살았으면 그분이 13층에서 꼭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13층 사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한 달, 2달 이렇게 계속 그분이랑 같이 이제 집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말이 좀 많고 이제 처음 본 사람한테도 좀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이제 계속 이제 마주칠 때마다 오늘은 뭐 공부 얼마나 했어요 막 이러면서 혼자 떠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고개를 그냥 끄덕이는 정도로 대답을 해주시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고개 끄덕도 안 하고 완전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이러면서 되게 싸가지 없네? 이러고 오늘 왜 그러지?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갔는데 근데 그날은 이제 또 그렇게 대답도 안 하면서 제가 14층 버튼을 누르면 13층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누르시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그 엘리베이터 정면을 보고 그냥 제가 말을 하는데도 끄떡이는 고깃짓도 없이 그냥 그렇게 멍하게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그래서 그날은 그냥 제가 14층 누르고 올라갔어요. 14층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열리고 제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가 13층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멍청하구나 그냥 이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줄 이어폰을 썼단 말이에요. 줄 이어폰을 근데 제가 아무렇게나 막 써가지고 막 자주 고장이 나서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습관을 들인 게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어폰 줄을 빼고 이어폰을 팔자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주머니도 정리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앞에서 이제 그 정리하는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한 2-3달 동안 그 사람이랑 같이 집을 가면서 한 번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 들은 적이 없고 또 보니까 그 계단, 아파트 사시는 분이시면 아실 텐데, 계단이 내려가기 전에 중간에 그 층계참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센서등이 달렸는데, 그 사람이 분명 이렇게 뛰쳐나갔을 때 그 센서등이 켜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센서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불은 꺼져 있고, 대신 아래층에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상하니까 슬쩍 이제 계단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슬쩍 내려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빤히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이랑 제가 눈을 맞췄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쌍욕을 하면서 핸드폰을 팍 던졌어요. 맞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크게 그 욕을 하면서 막 난리를 쳤으니까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다 하고
그 소리 이제 경비인도 부르시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심각한 일이니까 경찰까지 불러다가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사람인 건 맞아요. 그 사람이 잡혔다는 얘기는 들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외부인이었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그 번호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진술을 들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뭐 교복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때 제가 당시에 선도부라 가지고 그 교복도 짧게 입은 편도 아니고 진짜 단정하게 치마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뭐 펑퍼짐하게 입고 그런 완전 타이 모범이 되는 그런 길이로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얘기가 들은 게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또라이네, 그거. 그니까요. 진짜. 아니, 그 와중에 그 사연자분의 그 친구분이 네.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이렇게 딱 던진 거 네. 개멋있음. 맞아, 저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개멋있어. 어이,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딱 던졌는데 그 와중에 네. 걔는 이러고 보고 있다가 피한 거. 그죠? 네. 오, 진짜 완전, 와, 이거 액션 영화까지 찍었네요, 딱 보니까. 아, 그거 맞췄으면 진짜 아팠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러니까 맞추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깜짝 놀라면 네. 깜짝이야 이러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 와중에 이걸 던져. 역시 선도부. 근데 진짜 모서리로 맞췄으면 진짜 기절했어요. 아파가지고. 그걸 맞췄어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원래는 핸드폰 던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핸드폰 다시 이렇게 피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다시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렇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핸드폰 들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렇네. 얘기를 해줘야겠네. 그죠. 폰을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폰은 내비두고 가방을 던지세요. 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날에는 가방을 던지고 그 사연자가 가방 가지고 도망가면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교과서도. 뭐야, 이 결론. 자, 아무튼 그래도 별일 없이 또 이렇게 경찰분한테 신고했다는 것도 다행인 거고 별일이 안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 친구분한테 정말 용감했다라는 부분 전달해 주시고 또 사연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하시는데 조심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 손님들한테 딱 띡 찍기는 2,500원인데 윤시현 유튜브 구독하셨나요? 이렇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